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학교 연세대학교고요. 먼저 교과 전형이라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일명 추천형이라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뽑을 때 추천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진짜 아이들을 추천을 받는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0명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학교에서. 그런데 건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이라고 하지만 인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추천형 같은 경우 지금 10명이라는 건 작년보다 인원을 조금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게 가져갈 만한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저건 솔직히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반수생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부분, 요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요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최소 이수 과목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아이가 이제 공통 과목이나 일반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정도 반영수 이수 과목이 있어야지 계산을 해줍니다라는 건데, 저거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반영 과목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저 A가 공통선택이랑 일명 등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등급 나오는 과목이 일단은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이 비중을 가지고 뭐 공통 과목 30에 일반 선택이 50인데 요런 것들에 가지고 또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 교과 B라는 거는 요거는 반영 교과 과목에 성취도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점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체에 대한 점수를 뭘 하는 거냐면 결국은 대학교가 환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환산 점수의 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순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환산 점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등급 간의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는 모습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반영교과 이 A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등급에 대한 반영에 대한 거를 하는데, 솔직히 등급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일명 연세대학교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이제 편차를 통해서 학교 수준을 보고자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G값, Z값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Z값을 보는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인데, 이 Z값은 일반 등급에다가 3.0 기준으로 해가지고 Z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에서 등급을 진짜 잘 받잖아요. 막 1.0, 1.1 받잖아요. 그러면 G값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거는 솔직히 뭐라고 제가 딱 말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컨쇼 학생들을 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Z값을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교 수준 좀 낮잖아요. 그러면 한 1.45에서 1.5 정도 나오고요. 학교 수준 조금 괜찮잖아요. 그러면 한 1.7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입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의찬약수, 이제 그쪽 라인 지원할 때, 의찬약 지원할 때 보통 한 2.0에서 1.8 이 정도 사이로 좀 지원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이따가 Z값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학교 학과별로, 그러니까 계열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봐야 되는 건 수능 최저인데요. 요번에 학교장 추천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게, 저희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했냐면, 일단 일반 선택 과목과 그리고 Z값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한 그 점수 있잖아요. 그 점수에다가 뭘 한 거냐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면접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그 면접 폐지된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반드시 하나가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 합 3대 생각보다 낮지 않은 거죠. 둘둘이니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요번에 6월 모평처럼 시험 나오면 진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이 있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영어 등급 때문에 그렇게 세게 걸렸다라는 걸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제외하고 문과 아이들의 둘둘 사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저거 국어, 영어, 그리고 이제 탐구를 가지고 할 때 사 만든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라는 게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뭐가 포함돼야 되냐면 수학이 포함되는 게 큰 거예요.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수학을 포함시켜서 2개 합 5라는 거는 생각보다 맞춘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3개 합 8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3개 합 8입니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수학을 포함시킨 2개 합 5에 영어가 3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모르겠는데 자연계 애들은 생각보다 최저가 좀 세게 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찬약수는 국어 수학 1개 포함해갖고 1등급이 2개 이상 돼야 되고, 생각보다 더 세게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학교 레벨에 비해서 약은 생각보다 세게 걸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탐구 볼 때, 탐구는요 2개 과목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 각각 등급을 계산하는 최저 학력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이 폐지되고 이 최저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연세대학교를 분석하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최저를 계산을 하면은 입결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최저라는 게 생각보다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이 됐었는데, 조금 정확히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나눠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반영되면서 첫 번째,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교과 전형은 경쟁률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굴거든요. 그런데 이 경쟁률이 학과들마다의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최저를 볼 때는 이게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가 솔직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최저를 잘 못 맞춰요.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열어놓고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등급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분명 이 아이들은 등급대가 높기 때문에 인기학과 쪽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걔네들은 최저에 대한 어느 정도 충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신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입결에 대한 이 평균에 대한 등급이 비인기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뒤로 조금 더 빠지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면접이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면접을 준비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등급이 조금 부족했을 때요, 면접 갖고 뒤집어야지 하면서 면접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면서 면접이라는 거를 되게 많은 힘을 쏟아 부었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등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면접이라는 건 내가 준비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최저는요, 솔직히 6월과 9월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최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면접이 없어지고 수능 최저가 들어갔다는 건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선이 더 확실하게 그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점수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입결에 대한 평균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가 좀 좁게 형성될 수 있고요. 만일 연세대학교 비인기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추는데 등급대가 조금 부족하다라면 어차피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뭐 전공적 합성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솔직히 인기학과보다는 비인기학과에서 좀 경쟁률 같은 거 보면서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조금 더 찾아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산이라는 것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으로 등급대가 형성되었을 때 Z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참고로 이 Z값, G값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자, 보시면 경상계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영경제는 워낙 탑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등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25에서 1.34 정도. 그러니까 경영 같은 경우는 좀 앞쪽으로 붙어야 되고요. 경제는 조금 뒤인데 그래도 이제 1등급 때 초반 때 아이들이 좀 지원을 했을 때 합격선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G값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했을 때 한 1.6에서 한 1.73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선에서 라인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좀 같이 봤을 때 한 1.38에서 1.65인데 왜 이렇게 조금 벌어지냐면 저 인문 안에 어문이 있어서 그래요. 어문 같은 경우는 점수 등급대가 조금 더 빠지거든요, 뒤로. 그래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 정치는 세요. 생각보다 정치외교 이런 학과들은 좀 세고 걔네들은 1등급대 초반으로 붙어야 되고 그래서 한 1.3에서 한 1.5 사이가 사회과학 계열에서 좀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뒤쪽으로 한 1.7까지 어문 계열까지도 좀 열어놓고 갈 수 있고 G값 같은 경우도 한 1.63 정도 요 정도. 그래서 G값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3.0 만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좀 나눠질 것 같긴 한데 시작하는 등급대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아요. 1.3이면 점수가 좀 남는다라고 보이고요. 한 1.4등급 대 요 라인에서 일단 형성이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은 1.4 정도 되면 충분히 지원권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학과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보편적인 평균점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신 자연계열과 공과계열은 뭐가 다를 거냐면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틀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좀 비인기과 라인으로 형성되는데 한 1.75까지는 뒤로 빠질 것 같고 공과계열은 한 1.5등급대 라인까지가 좀 지원권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G과 같은 경우도 공과 계열이 조금 점수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우리 아이 점수가 포함이 된다라면 연세대학교는 한번 환산 점수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솔직히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이 이제 수능 최저가 반영돼서 요렇게 이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솔직히 이게 지금 업체들마다 얘기가 다 다르대요.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조교들이나 직원들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한다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한 것들을 좀 봤더니 되게 진짜 해석하는 게 다 남달라요. 다 남다르고 막 그런 거 써져 있던데 막 자기가 말하는 게 답이다? 오씨 왜 어떻게 야 그런 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입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좀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말 함부로 못 하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을 가지고 한번 환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